8월 3일자 금융투기 생각. 7월 한 달은 극한호우 관련해서 나름 바쁜 관계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올려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처음은 웃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 코너야. 개 그지 같은 코너를. 아직 내 뒤에 아직 한 놈 더 있다. 출처 TVN 코미디 빅리그. 진호야. 코너 중에서. 출처 www.규루퍼커스.com. 버핏지표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입니다만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매력적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은 증시 상황이고요. 초록색 선은 미국의 GDP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은 같이 우상향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산책 나온 개처럼 증시는 항상 GDP를 앞서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간 반려견은 언제나 뒤에 있던 주인에게 오는 것이 반려견의 산책이죠. 여기에서 보듯이 GDP보다 앞서 나가면 과대평가된 것이고 GDP보다 낮으면 과소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는요? 당연히 과대평가라는 것입니다. 26이 되어야 하는데 46이 되었다가 다시 근처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민스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하락을 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최소 26까지 오던가 아니면 26보다 아래로 와야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금융에서 증권이나 채권, 부동산, 원자재, 석유, 금속 등 모든 투자 상품들에 돈을 집어넣어 부가가치를 얻으려는 행위는 건전한 말로는 투자, 비하하는 말로는 투기라고 하지만 어차피 투자나 투기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단어가 투자이고 투기는 도박처럼 비춰지지만 돈 앞에 무슨 의미가 다를까라는 생각에서 투자와 투기는 같다고 말입니다. 가치 투자 잘못하면 같이 망하고 장기 투자 잘못하면 장기 인체장기가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나방과 메뚜기처럼 투자하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한 사람은 만나지 못한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나 투기나 돈을 던지고 집어넣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는 그냥 귀납적인 방식이 아닌 연역적 즉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는 수순이 될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201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신용등급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된 미국 부동산 금융버블로 인한 회복을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드디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피치라는 자산평가 회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것입니다. 국가나 전 세계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피치이고 S&P가 있고 무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P를 미국의 대형주 중심의 지수 S&P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1800년대와 1900년대에 만들어진 신용평가 회사 워렌 버핏입니다. 이런 무디스라는 회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쓰레기 채권인 MBS, CDO 등의 현재로 비교하면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채권의 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여 이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폭탄 돌리기를 전 세계적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IMF를 맞이하게 한 평가사도 무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루라는 평가로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 이 자산평가사 무디스의 대주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가 좋은 말로 가치 투자이지 어차피 돈을 벌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 투기 행위를 하는 탐욕자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투자나 투기나 별반 다를 것 없고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알량한 투자라는 말보다는 매매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매매 테크닉의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분석 투자, 차트 투자 등 모든 투자가 포함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나쁘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노름판에 들어오고 관심을 가진 이상 돈을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푸주간의 백정이 고기를 팔고 빵집의 제빵사가 빵을 파는 이유는 가축을 잡고 빵을 만들어 우리를 먹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축을 잡고 빵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피치만이 신용 등급을 하락했으니 괜찮다. 앞으로는 골디락스 경제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하락하는 장세는 없고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정도만이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아낌없이 가진 돈을 주식으로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투자하라고 하는 기사나 유튜브 방송이 아주 난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 다음에는 초전도체라는 것이 새로 나왔으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혁신이니까 몰빵을 하라고. 지금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한다. 고 갖은 방법과 수단으로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3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바이오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등을 전부 사지 않으면 안되며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도 관련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참, 모 군수는 코로나 대책회의 석상에서 특정한 회사를 짚어가며 사라고 했으니 이런 군수가 제정신인 군수인지 지나고 나면 알게 되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설이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금, 은 등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 신용도의 하락이라는 것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사려고 하는 국가나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며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데도 팔리지 않는다면 미국 재무부는 그만큼 쓸 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예산은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투자가 되지 않고 이는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선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그럼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 이걸로 끝? 뭐 하락했으니 다시 팔고 주식 사고 하면 또 주식 시장이 오르지 않겠어? 그리고 10년 묻어두고 맨밥에 간장 먹으면 괴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피치가 했으면 나머지 평가사들은 이제 평가를 더 안 하나요? 그리고 피치가 그렇게 평가하면 나머지 평가사들은 더 좋은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서두의 그림처럼 아직 내 뒤에 하나 더 남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가 좋고 골디락스 경제가 아니며 주식만 과대 평가되고 있는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경기 호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외과는 현재 영국의 국채도 위험한 실정이며 이러한 실정에서 독일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위험은 오로지 중국에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수출 경제인 독일도 위험하다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일명 국가 채권을 통한 수익률 곡선이라는 정책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이죠.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었으니 당연히 개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조치들도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위험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달러 수요의 증가는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도 나도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미국의 신용도 위기가 미국 통화에 대한 강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럼 미국 통화를 전 세계에서 전부 가지려고만 한다면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유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또다시 달러로 바꾼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동안 그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물론 역사에 특히
경제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만 줄이기로 하고 하여간 앞으로 더욱더 험난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진짜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만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도 보듯이 국채, 부동산, 주식 등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아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고 이제부터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갈 것입니다. 일본 소설 분신 히가시노 게이고 P168 중에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멈춘 뒤에 돛을 올려봐야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끝.